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보통 통증이라고 하면 해로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맹장염에 걸렸다고 가정해보면 통증 덕분에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수술을 받음으로써 병을 치료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맹장이 터지고 복막염으로까지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병이 악화되면서 통증을 수반합니다. 통증은 생체의 이상을 알리고 경고하는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수많은 통증 중에 머리에 느껴지는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EBS 명의 김찬 교수의 통증 이렇게 고친다입니다. 지은이 김찬, 펴낸 곳은 중앙생활사입니다. 이 책은 EBS 명의에서 인정한 통증 명의인 김찬 교수가 신경통증에 관한 모든 것을 그간의 풍부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냈습니다. 신경통증 부위에 따라 각각 머리 및 안면 부위 질환, 목, 어깨, 팔 부위 질환, 허리 및 하지 부위 질환, 전신 질환과 관련된 질환, 혈관 질환 및 교감신경과 관련된 질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질환에 대해 그 원인 및 증상과 치료법을 자세히 소개하는데요. 다양한 통증 가운데 두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통, 만병의 근원, 검사에서 대부분 정상 소견 보여, 원인 및 증상. 복잡하고 각박해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스트레스 탓에 두통이 발생된다면 정말로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다. 1988년 국제두통학회에서는 두통의 종류를 13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중 현대사회에서 가장 빈발하는 종류로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을 들 수 있다. 두통을 유발하는 질환을 살펴보면 두개강 내 원인에 따른 것, 뇌신경에 관련된 질환, 두개강 외적 원인, 연관통, 정신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통 환자는 대부분 모든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두통이 몇 년 또는 몇십 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환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몇 년간 정체된 상태에 있던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다면 뇌종양과 같은 심각한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한다. 소년기나 10대에 시작되는 두통은 혈관성인 경우가 많다. 반면 나이가 들면서 시작되는 두통은 긴장성 두통을 비롯해 고혈압이나 녹내장, 뇌혈관 질환 및 악성 종양과 같은 전신적인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증세는 두통을 포함해 전신 질환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감염 여부, 악성 종양, 강력 혈관 확장제와 같이 두통을 유발하는 약물 복용, 외상, 뇌수술 등의 경험, 최근의 척추 천자나 척추 조영술, 녹내장, 축농증, 경부 척추 질환, 빈혈, 갑상선 질환, 외국 여행으로 인한 시차, 음식물 변화, 수면 부족, 불만스러운 직장에서의 업무, 환경적 스트레스 등의 유무를 알아야 한다. 치료법. 두통이 이렇게 복잡한 원인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데 비해 실제로 두통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단지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대중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한 두통이라면 두통을 일으키는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하고 어떠한 환경이 원인이라면
두통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소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두통의 대부분은 교감신경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뇌에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해 피가 뇌 속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뇌의 혈관이 확장되어 두통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과도하게 긴장된 교감신경을 이완시키는 교감신경 치료로서 교감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면 환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두통이 사라지게 된다. 신경통증 클리닉에서는 이와 같이 두통 환자에게 교감신경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교감신경의 불균형을 잡아준다.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뭉친 뒷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통증 유발점 주사를 병행함으로써 두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취미생활과 전신운동이 되는 스포츠를 규칙적으로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편두통, 중산층 전문 직업인의 빈발, 시각, 위장장애 올수도. 원인, 두통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두통의 원인으로는 뇌종양 등의 머리 내 이상이나 눈, 코, 귀 등의 국소적 질환,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통을 호소하고 만성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은 면밀히 검사해 보아도 아무런 신체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갖가지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이다. 편두통은 발작성, 반복성으로 일어나는 두 개 외동맥과 두 개 내동맥의 이상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박동성 두통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일명 월요두통 또는 월경두통이라고도 불리며 환자는 주기적인 편측 두통을 호소한다. 이것은 두부 전체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발병 시기는 어릴 때부터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부분 20대에 나타난다. 발생 빈도는 며칠 또는 5, 6개월마다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 환자의 60에서 70%가 여성이며 가족적 성향이 강하다. 증상. 편두통의 증상은 반복해 발작적으로 나타나며 시각장애와 위장장애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될 수 있고 두통만이 단독으로 올 수도 있다. 두통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시각장애, 헛구역질, 구토, 흥분, 눈부심, 설사, 변비, 복부팽만, 현기증, 심한 발한이나 권태감이 올 수도 있다. 두통은 앞 이마나 눈 속 또는 머리 옆부분이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며 맥박이 뛰는 듯한 양상을 띠다가 점차 지속적인 두통으로 바뀐다. 이 시기가 되면 머리 전체와 목 뒷부분까지 아파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통은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가 잠이 들면서 멈추지만 때로 2, 3일 정도 지속되면서 피로감, 허약, 불쾌감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두통이 사라지고 난 후 수시간에서 하루 정도 심한 피로와 탈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편두통은 전형적인 전구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은 혈관성 두통에 속한다. 그 원인으로는 두피 내 혈관의 주기적인 불안정 때문에 혈관 수축과 잇따른 혈관 확장이 오기 때문이다. 편두통은 개인적 성격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통 지적 능력이 높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나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난다. 이들은 야심이 있고 열심히 일하며 꼼꼼하고 깔끔해 강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때로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과도 연관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후에 생기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 월경 주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내분비계의 균형이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두통의 진단은 대부분 증상만으로 알 수 있으며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엑스레이 검사는 정상 범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부분적인 신경과적 소견이 동반되거나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 50세 이상에서 처음 발생하는 경우, 두통의 성질이나 빈도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는 종양이나 혈관 이상 등의 다른 두개강 내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CT나 MRI로 촬영해보는 것이 좋다. 컴퓨터 촬영을 해보면 편두통 발작 직후의 환자에게서 부분적인 대뇌 부종 소견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법. 편두통은 두 개 외 및 두 개 내 혈관 확장 때문에 발생하므로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약물이 좋으며 두통 부위를 압박하거나 얼음찜질을 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커피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약물 치료로는 맥각 유도체나 트립탄 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물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오래 복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에서는 신경통증 클리닉에서 시행하는 교감신경치료, 3차 신경치료, 저평국의 신경절 치료를 통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발 두통. 수면 직후 기상 직전의 발작, 급성에는 산소요법을. 원인 및 증상. 일명 송이 두통이라고도 불리는 군발 두통은 20, 30대 청년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5배 정도 많이 나타나는데 알레르기 질환의 병력을 보일 때가 많으며 유전적 소인은 드물다. 일반적으로 전구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측두부, 전두부, 눈속이 짓눌리는 듯한 불쾌감을 발작 예감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군발 두통의 통증은 한쪽 눈 안, 눈 오목 주위에 타는 듯하거나 도려내는 듯한 통증 또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신경통, 비슷한 통증을 수반한다. 두통이 발생하면 환자는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으며 엎드리거나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든다. 심한 경우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머리 양쪽이 동시에 아픈 경우는 드물며 통증의 정도는 젊을수록 강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발작 출현 15분을 전후하여 통증은 극에 달하며 흔히 한두 시간 만에 자연 소멸된다. 군발 두통은 환치게 눈물 유출, 코막힘, 결막 충혈, 눈꺼풀 내려앉기 같은 교감신경 실조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역질은 있으나 토하는 일은 드물다. 군발 두통의 초대 특징은 그 명칭과 같이 동통 발작이 주기적으로 군발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즉 군발 두통은 1에서 3년 주기로 특히 계절이 바뀔 때면 1에서 2개월간 발작이 나타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통상 매일 수면 직후 또는 기상 직전 수면기에 발작이 군발한다. 발작 기간이 지나면 아픔은 자연히 소실되고 발작과 발작 사이에는 완전히 무증상이 된다. 그 중에는 10년에 한 번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발작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 피로, 음주 등으로 발작이 유발된다. 치료법. 군발 두통의 치료는 일반적인 두통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두통의 강도와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경통증 클리닉에서는 이런 군발 두통 환자에게 성상신결절 치료, 후두신경 및 제2경 신경절 치료, 하악신경 치료, 3차 신경절 및 저평국의 신경절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두통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 및 운동, 식이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급성 발작 시에는 100% 산소요법을 병행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긴장성 두통, 피로, 우울로 여성에게 발병, 심신 안정이 중요. 원인, 긴장성 두통은 두통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모든 두통 환자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속성 두경부 근긴장에 따른 두통으로 감정적인 긴장이나 우울, 스트레스,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이 원인이 되어 초래된다. 또 피로에서 생기는 경부 척추 이상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 결국 긴장성 두통은 우울성 두통, 시민성 두통, 경부성 두통, 눈줄 위에 통증이 동반되는 안성 두통 또는 편두통과의 합병으로 생기는 복합성 두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긴장성 두통 환자는 목 뒷부분에 압통점이 있으며 눈의 피로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 긴장성 두통은 두개골 및 경추부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 경련 탓에 근육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통증을 유발하는 브라디키닌, 유산, 칼륨과 같은 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다. 이처럼 지속적인 통증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목 뒷부분과 목 위에 근육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통증이 악순환된다. 그래서 머리를 졸라매는 것 같은 두통이 장시간 지속되며 관전우리와 목 뒷부분에 딱딱하게 굳어진 근육 부분이 생기고 이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는 압통점이 생기는 것이다. 증상: 혈관성 두통에 비해 인생의 후반기에 발생한다. 보통은 양측성인데 편측성일 수도 있다. 앞 이마, 머리 뒷부분, 뒷목, 관전우리에서 발생하며 이들 부위에 마치 끈으로 묶거나 모자를 쓴 것 같은 압박감을 호소하게 된다. 두통은 며칠 동안 반복되거나 같은 형태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지속된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의 경우 심한 수면 장애를 동반한다. 주로 오전 4시에서 오전 8시 사이나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서 발생한다. 남녀 모두에게 생기나 여자에게 좀 더 흔하며 가족적 성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법: 긴장성 두통의 치료는 우선 관자놀이, 목 뒤, 어깨 등의 압통을 동반한 딱딱하게 굳은 근육 부위에 통증 유발점 주사와 후두신경 및 교감신경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통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취미생활과 운동을 통해 불안, 스트레스, 정신적 갈등을 풀어주고 전신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만성 일상성 두통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약제 의존도가 높아지며 심한 우울증이 동반되어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워낙 많은 종류의 통증이 책 속에 있다 보니 두통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흔한 통증이면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게 되죠. 습관적으로 두통약을 드셔도 차도가 없으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비, 월경곤란증, 만성피로증후군, 안면경련, 오십견, 요추디스크, 관절염, 골다공증 같은 질환에 대한 치료법도 책 속에 소개되어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통증의 뿌리를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